네, 시작하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스테인리스를 공부했고 이제 오늘부터 디리클레 문제를 실제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리클레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제 C 인피니티는 리만 서피스인데요. 그 리만 서피스 안에 있는 어떤 프로퍼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도메인의 바운더리에서 정의된 이런 phi라는 컨티뉴어스 펑션이 주어졌을 때 디리클레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디리클레 문제라는 것은 이제 이 D 안에서 하모닉하고 그리고 바운더리에서는 약간 프리스크라이브드 미리 주어진 이 phi랑 일치하는 그런 하모닉 펑션을 그런 펑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원래 물리적인 문제인데 물리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그 리만 서피스 그러니까 뭐 보통 매니폴드에는 뭐 세컨드 카운터빌리티 막 이런 거를 주잖아요. 근데 리만 서피스의 경우에는 그런 거 안 줘도 그냥 저절로 카운터블 베이스를 가지게 되거든요. 디리클레 문제를 풀면 이런 걸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넌 컴팩트 리만 서피스 위에서 미타글 레플러 정리 아니면 그러니까 어, 폴이 아니라 뭐죠? 그 프린시펄 네, 프린시플 파트를 파트. 예, 를 미리 라이브 해서 그것을 프린시펄 파트로 가지는 메로모피 펑션이 있냐 뭐 이런 문제랑 아니면 제로를 미리 프리스크라이브 했을 때 걔를 제로로 갖는 인타이어 펑션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디리클레 문제로 풀 수도 있고 물론 김광태 교수님이랑 그린 교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리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리만 매핑 세어럼도 디리클레 문제로 증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논문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폴스터라는 수학자의 리만 서피스 책에 나와 있거든요. 175쪽에. 그래서 증명을 뭐 원하시면 이런 걸 보셔도 되고요. 여기 이 책을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그냥 순수히 함수론적인 관점에서 얘를 그냥 풀려고 합니다. 얘 어플리케이션도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냐면은 D랑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페론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요. 페론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 이제 D 위에서 써니긴 펑션들을 다 모아놓는데 그런데 이 바운더리로 갈 때 그 리미트 스프리멈이 항상 그 바운더리에 프리스크라이브된 이 phi 함수의 그 함수값보다 작은 애들 그런 서브옴닉 펑션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페론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U의 이 클래스 U의 엘레먼트들의 수프리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차원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겠고 그러니까 3차원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겠고 2차원 그림을 그려보자면 서브옴닉 펑션이니까 이렇게 컨벡스한 펑션들이겠죠. 그래서 뭐 이게 D니까 이게 바운더리 밸류 두 개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운더리로 갈 때 이 프리스크라이브된 함수값보다는 항상 아래에 있는데 이제 얘를 점점 위로 올려서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에 해당하는 하모닉 펑션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바운더리 밸류도 여기 딱 그 프리스크라이브된 밸류랑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그 페론의 그 엄청난 아이디어고 이 서브오닉 펑션을 사용하면 디플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아이디어고 그걸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페론 펑션 같은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보는데 만약 디리클레 문제가 해가 있다면 그러면은 해가 항상 이 페론 솔루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솔루션이 있으면 이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U 이 클래스 U는 서브하모닉 펑션이고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H가 솔루션이면 당연히 뭐 서브하모닉 펑션이고 하모닉 펑션이니까 내부에서 서브하모닉이면서 바운더리에서 맞아 떨어지니까 HD가 U 클래스 안에 들어가서 이 U의 수프리멈으로 잡은 패런 펑션보다 작고 만약에 U의 그 엘리먼트 하나 스몰 U를 뽑으면 그러면 맥시멈 프린시플 때문에 얘가 H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함수가 같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시멈 프린시플을 사용하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운더리에서의 이 프리스크라입된 펑션의 앱솔루트 밸류의 절대값은 이 패런 펑션의 절대값에 취한 다음에 그 내부에서 수프리멈을 취하는 것보다 크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는 얘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가 내부에서 하모닉해지냐, 뭐 그게 하모닉해지냐, 그리고 바운더리 밸류가 정확히 p가 되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할 텐데 먼저 리콜을 하나 할 건데요. 이런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 디스크 바운더리에서 정의된 르벡 인테그러블 펑션이 있으면 그러면은 포화송 인테그랄 of u는 이런 식으로 뭐 정의했었습니다. P는 이제 포화송 커널인데 제가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포화송 커널이랑 이 바운더리에서의 그 u의 밸류를 u 함수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은 ei 세타 이 각도가 돌아가면서 바운더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적분을 하면은 이제 이 함수가 이 함수의 아규먼트가 이 포화송 커널의 아규먼트 걸리죠. 그래서 르벡 인테그러블 펑션이 그 하모닉 펑션으로 변해 버립니다. 바운더리에서는 만약 컨티뉴어스하다면은 바운더리에서 이 디스크의 바운더리에서 이의 값과 그 u 값이 같고요. 그런 것도 예전에 보였었고요. 그래서 일단 패런 솔루션의 하모니시티 같은 건 어떻게 보이냐? 이제 포화송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걸 할 건데요. D가 아까 얘기했던 도메인이라고 하고 뭐 C는 도메인이고 어떤 그 프리컴팩트한 오픈 디스크 델타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U는 서브옴닉 펑션, D 전체에서 서브옴닉 펑션이면서 이렇게 나쁜 함수는 아닌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델타를 제외한 곳에서는 그냥 원래 U라고 두고 그리고 델타에서는 바운더리에서 포화송 커널이랑 적분을 해서 이 P 델타 U로 포화송 인테그랄로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전히 계속 D에서 서브하모닉 해주고요. 원래 함수가 서브하모닉이었는데 얘도 서브하모닉이고 근데 여기서 포화송 커널로 이렇게 돌려버렸잖아요. 그 적분을 해서 돌려버렸으니까 이거 잘못 썼습니다. 델타인데 델타 위에서는 하모닉해지고 그리고 U 틸드는 U 위로 올라갑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포화송 그러니까 U가 이렇게 서브오므닉 펑션이 있어요. 컨벡스 펑션이죠. 잠시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델타가 있는데 얘를 여기 서브하모닉 펑션을 그냥 하모닉 펑션으로 포화송 인테그랄을 돌려서 이렇게 하모닉 펑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없애버리고 그럼 이렇게 위로 붕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u 틸드는 얘가 u 틸드인데 원래 함수 u보다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은 이제 로컬리는 하모닉 펑션인 겁니다. 하는 법은 그냥 이 함수를 두 개 잘 붙이는 건데 넘어갈게요. 예, 일단 노트는 써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화성 모디피케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패런 펑션이 하모닉하다는 걸 보일 건데요. 그래서 컨포멀 아까 D가 이 리만 스피어에 있다고 했는데 프로퍼 서브셋이니까 뭐 한 점은 빠지게 되니까 그 점을 그냥 뭐 놀스폴이라고 두고 컨포멀 맵을 어플라이해서 C에 있는 도메인으로 놓을 수 있고요. 뭐 바운더리에서의 이 앱솔루트 밸류의 수프리멈을 M이라고 둘게요. 이거는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니퀄리티를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좀 루틴한 것 같고요. 진짜 봐야 하는 것은 얘가 하모닉하다. 그러니까 패런 솔루션이 하모닉하다 이건데 뭐 하모니시티는 그냥 로컬 프로퍼티니까 이렇게 프리컴팩트한 디스크 델타를 하나 잡아서 패런 솔루션이 여기에서 하모닉하다 이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한 점 델타를 이제 그러니까 한 디스크 프리컴팩트한 디스크를 델타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점을 픽스해서 오메가 제로를 잡을게요. 그러면 이 패런 솔루션의 정의 때문에 어떤 이런 U 클래스에 들어있는 서브어머니 펑션들을 시퀀스를 잡아서 이 시퀀스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에서의 이 시퀀스의 값이 예로 수렴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브어머니이면서 그 바운더리로 갈 때 리미트 프리멈이 P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의 포인트 와이즈 리밋으로 오메가 제로에서 포인트 와이즈 리밋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그 아르나크 이니퀄리티, 아르나크 세어럼을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 제가 적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르나크 세어럼은 그 increasing sequence of harmonic function은 뭐 너무 나쁜 경우가 아니면 여전히 하모닉하다. 그러니까 increasing sequence of harmonic function들의 리밋이 수렴만 하면 걔도 하모닉하다. 이런 결과인데 걔를 쓰려고 지금 걔를 쓰기 위해서 그 increasing limit을 만들고 싶어요. 시퀀스 오브 하모닉 펑션들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un을 뭐 필요하다면 그 u1부터 un까지 맥시멈으로 리플레이스 해서 이렇게 increasing 시퀀스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근데 얘는 서브하모닉 펑션이니까 그 델타 위에서 포화성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그 un tilde를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얘가 un보다 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델타에서는 이제 하모닉해지죠. 그리고 그 정의 때문에 un tilde 정의 때문에 그 un이 u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이 tilde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성립합니다. 그럼 포성 인테그랄로 적분해서 얘를 그 델타에서 리플레이스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포화성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델타에서 이제 하모닉하고 전체에서 서브하모닉한 애들이죠. 걔네들의 리밋을 이렇게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밋은 물론 그 U 클래스 안에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U 클래스 안에 들어 있어서 패런 솔루션보다는 작고요. D 전체 비해서 그리고 아까 UN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 HD P로 그 오메가 제로에서 수렴하는 애들인데 UN 틸드는 걔네들보다 크니까 걔네들도 똑같이 여기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U 틸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르나크 정리 때문에 increasing sequence of 그 하모닉 펑션들의 리밋은 다시 하모닉해집니다. 예, 이런 거를 계산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한 점에서 오메가 제로라는 한 점에서 이 u 틸드라는 함수와 hdp라는 함수가 일치하는데 만약 델타에서 이 두 함수가 다 일치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 패론 솔루션은 델타에서 하모닉해지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3번에 의해서 하모닉하잖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점에서 이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일단 한 점에서 이 하모닉 펑션이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패런 솔루션의 정의는 그 서버브닉 펑션들의 그 특정 서버브닉 펑션들의 클래스의 그 수프리멈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오메가 델타를 또 잡고 여기서 델타에서 하나 잡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UN을 U에서 이 VN들을 뽑는데 이 점에서 VN이 여기로 수렴하도록 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일단 적어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VN을 그 아까 사용했던 이 오메가 0에서 이렇게 얘가 만족되도록 잡았던 UN들의 시퀀스를 다 포함해서 얘네들보다 더 큰 걸로 잡아요. 예. 그 얘네들보다 더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 VN과 U보다 더 위로 더 위에 있는 그런 서버미 펑션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들은 그 인크리징 시퀀스가 되고 UN 위에 떠 있습니다. 예. 뭐 적어도 이렇게 만들어야 오메가 0라는 점에서는 V가 V 나중에 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V를 델타에서 포화성 모디피케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VN은 이 델타에서 하모닉한고 VN보다는 위에 떠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리밋을 취해주면 했던 것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조건이 지금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뭐 페론 솔루션보다 아래 있고 우리가 arbitrary fix한 오메가에서는 얘가 일치하고 이 한 점에서만 이렇게 일치하죠. 그리고 델타에서 하모닉해집니다. 근데 아까 뭘 했냐면은 VN을 그 UN보다 더 크도록 그 맥시멈을 잡아서 더 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리밋을 취해주면은 V도 U보다 더 커야 해요. 그래서 U 빼기 V는 이 델타에서 하모닉해지는데 0보다 작아야 해요. 그런데 오메가 0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 오메가 0를 집어넣으면은 이 식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고 그러면은 U 빼기 V가 사실 이 점에서 0이 돼 버린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 이니퀄리티랑 이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오메가 0에서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모닉 펑션이 내부에서 맥시멈을 가지게 되니까 U tilde 빼기 V tilde는 0보다 작은데 내부 점에서 0이 되니까 맥시멈 프린시플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U tilde든 V tilde든 HT phi랑 똑같아져요. 근데 오메가는 arbitrary했으니까 U tilde가 HT phi와 같아지는 거죠. 델타 V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수프리멈 이렇게 U tilde를 먼저 한 점에 대해서 잡은 다음에 다른 점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얘보다 더 위로 올려주는 거죠. 지금 패런 솔루션에 더 가깝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 로컬리 하모닉해져요. 패런 솔루션은 하모닉 펑션이 되는데
이제 디리클레 문제 반은 풀었고, 그러면은 이 바운더리에서 값이 일치하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도메인을 이 펑처럴 디스크, 얘는 뭐 서브트랙션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그러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디스크예요. 거기서 원점을 뺀 펑처럴 디스크에서 이런 애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1로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바운더리에서는 0인 애죠.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있으면, 펑처럴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에선 0인데 바운더리에선 다 0인데 여기서 이렇게 1이 하나 띵 떠 있는 거죠. 얘에 대해서 디리클레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함수와 이 d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 U 클래스에 들어있는 스몰 u를 잡으면, 그러면은 얘가 D에서 0보다 작아지게 돼요. 얘가 지금 리무버블 싱귤러리티 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나머지 바운더리에서 0이기 때문에 그 제너럴라이즈드 맥시멈 프린시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 배웠는데요. 얘가 폴라셋이라서 여기서 1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패런 솔루션 0보다 작고, 그리고 0 함수, 그러니까 0 함수도 뭐 당연히 항상 1보다 아래 있으니까 U 클래스에 들어가겠다. 서브오브니 펑션이면서 그 리밋 수프리멈이 바운더리에서의 값보다 작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어쨌든 패런 솔루션이 0이 돼버려서 이쪽 바운더리에서는 일치해 버리는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1만큼 정확히 나죠. 어쨌든 원점에서 망가져 버리죠. 패런 솔루션의 바운더리 비헤이비어가 망가져 버리죠. 이제 반대로 여기서 0이고 중심에서 이제 내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똑같이 그 맥시멈 프린시플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근데 0은 이제 U에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면은 리밋 수프리멈이 바운더리 값보다 작아야 하는데 바운더리 값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0은 여기서 리밋 수프리멈이 0인데 바운더리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은 아규먼트를 써서 패런 솔루션이 0이다는 못하는데, 근데 이런 이상한 애가 입실론을 아무거나 0보다 큰 수로 잡고 거기서 로그 C를 곱하면 얘는 U가 되거든요. 원점에서 이렇게 막 엄청 떨어지는 함수라서 1에서는 이렇게 0 값을 이렇게 되고, 얘도 U 클래스 안에 들어가. 지금 소리 중간에 계속 끊기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잘 들립니다. 잘 들리나요? 그럼 어이. 일단 계속해도 돼요? 예, 계속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입실론을 C를 뭐 이 펑처럴 디스크에서 아무 점 하나 픽스하고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또 이렇게 돼버려서 결국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원점에서 이 원점이니까 이 펑처럴 디스크의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 밸류가 패런 솔루션의 바운더리 밸류가 이상해져 버리죠.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일단 HD가 여기에서 잘못된 바운더리 밸류를 갖고, 그래서 어떤 그냥 패런 솔루션이 항상 그 바운더리 프리스크라이브한 그 바운더리 밸류와 일치하는 건 아니고 각 점에서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운더리 점 여기에서 예, 그렇죠. 그 말을 하지 않을게요. 예.
그래서 어떤 제약을 바운더리에 줘야 패런 솔루션이 잘 행동할까? 이것도 페론이 생각한 건데 이제 베리어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브하모닉 베리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운더리에서 베리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바운더리 포인트에서의 베리어라는 것은 이 점 근처의 네이버후드, 이 점 근처의 네이버후드에서 정의된 어떤 서브하모닉 펑션인데 이 도메인 내에서는 도메인 내와 그 자신의 정의역 인터섹션에서는 0보다 작고 그리고 이 아까 주어진 바운더리 포인트에서는 딱 정확히 0이 돼버리는 그런 함수를 이제 서브하모닉 베리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베리어가 존재하는 그런 바운더리 포인트는 레귤러하다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레귤러하다고 하고요. 이건 용어고요. 만약에 모든 도메인의 바운더리가 레귤러면 도메인을 그냥 레귤러 도메인이라고 부른대요.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은 뭐 이런 그림이죠. 정확히 한 점에서는 0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0보다 떨어지죠. 예. 그래서 알려진 사실은 이런 로컬 베리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 페론 솔루션의 바운더리 포인트가 이 베리어가 있는 점에서 그 정확히 프리스크라입된 그 바운더리가 일치를 해요. 아주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서브하모닉 펑션이 아래를 막고 있어서 그 페론 솔루션의 그 바운더리 비헤이비어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바운더리 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서브하모닉 펑션이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이죠. 근데 뭐 이런 걸 정확히 하려면은 사실 얘가 이 뭐라고 해야 하죠? B가 U 안에 들어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D에서 다 썩어간 얘기면서 바운더리가 그 아래인 그러니까 여기서 phi 값보다 아래인 그런 애야 하는데 얘는 로컬 베리어라서 사실 여기에 근처에서만 정의된 서브하모닉 펑션이라서 U 클래스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죠. 만약에 U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얘가 이 B보다 실제로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그 수프리멈 U 클래스의 수프리멈들을 취한 거니까 진짜 베리어가 이렇게 딱 못 내려가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 베리어를 글로벌 베리어로 익스텐드 하는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페로온 아저씨가 뭔가 잘못 썼다고 하는데 그걸 고친 사람이 블리강이라는 프랑스 수학자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에서 이 바운더리 포인트가 레귤러 하면 그러니까 서브하모닉 로컬 베리어가 있는 거죠, 이 점에서. 그리고 N0라는 이 포인트의 네이버후드를 아무거나 하나 잡을게요. arbitrary 네이버후드입니다. 그러면 로컬 베리어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로컬 베리어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이제 글로벌 서브하모닉 펑션으로 고칠 수 있는데 이 D 전체에서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어디죠? 이 로컬 컨디션이 글로벌하게도 익스텐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네이버후드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후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리밋 인피멈 이 포인트로 갈 때 얘 로어 바운드는 너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커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후드 근처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이버후드 밖에서는 얘가 좀 많이 아래로 떨어져야 해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아래로 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좀 더 아래로 내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나머지에서는 D가 있으면 나머지에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나머지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는데 얘는 그 이 차이가 입실론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죠. 너무 바운더리로 다가갈 때 얘가 너무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글로벌한 배리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은 뭐냐면은 D 빼기 N0에서 마이너스 그냥 서브옴니 펑션을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함수를 마이너스 1로 잡아도 얘는 서브옴니 펑션이 되잖아요. 컨스턴트 펑션이니까. 그리고 약간의 메저 시어리를 사용해서 그 N0에서 그 어떤 서브옴니 펑션을 만든 다음에 걔들을 글루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테크닉이 약간 조잡해서 그냥 설명은 그러니까 그 증명은 안 하려고 해요. 책에다 나와 있어서. 서버머니 펑션을 붙이는 기술을 사용하면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페론 솔루션을 그냥 그 U 클래스의 수프리멈으로 잡는데 얘를 그 하모닉 펑션들의 모임으로 잡으면은 뭐 하모니시티 증명하기도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브옴니 펑션으로 잡은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플렉서블 하니까 얘네들을 글루 시켜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배리어도 만들 수 있고 글로벌 배리어가 있다는 걸 보이면 바운더리 바운더리 비헤이비어가 잘 그 맞아 떨어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증명하기 전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제 피에 대한 펠론 솔루션이 마이너스 피에 대한 펠론 솔루션의 음수보다는 작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이제 바운더리에서 정의된 거니까 이제 피를 그리면 뭐 이렇게 여기 실린더 실린더 위에서 이렇게 뭐 그려야겠죠. 피 밸류를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D 곱하기 뭐 R 같은 실린더를 만들어서 그 실린더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얘가 P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안으로 채워 넣은 게 이제 HD P인데 주어진 P에 대해서 걔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그렇죠? 아래로 내온 다음에 걔를 안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걔를 리플렉션 시켜서 음수로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리플렉션을 시키면은 아까 전에 솔루션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건 그냥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글로벌 배리어를 만들어서 HD 그 얘가 그 뭐죠? 죄송합니다. 얘가 그 레귤러 포인트로 갈 때 리밋 밸류가 얘보다 너무 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너무 떨어질 수 없는데 근데 또 너무 올라가 버릴 수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피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브옴니 펑션, 거기에 대한 배리어를 만들어서 또 너무 올라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걸 한 거고요. 그래서 레귤러 포인트에서 컨티뉴어스하면 띠리링이다. 진짜로 딱 두 개 리밋 밸류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일단 컨티뉴어스 하니까요. 얘가 레귤러 포인트에서 컨티뉴어스 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네이버후드를 입실론을 하나 아무거나 추스하고 그리고 이 레귤러 포인트에 어떤 네이버후드를 잘 잡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미에 그 네이버후드에 들어가 있는 바운더리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게 입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컨티뉴이티잖아요, 정확히. 피의 그 바운더리
얘 컨티뉴이티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D 입실론을 글로벌 베리어, 아까 말했던 글로벌 베리어로 잡은 다음에 분리강행 렘마를 사용해서 이 함수를 이렇게 잡습니다. 얘도 그림으로 잘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m은 p의 그 절대값의 수프리멈이고요. 그러면 뭐 얘네들 상수고 얘네들 상수, 얘 서버운익이니까 얘는 전체에서 서버운익이고요. 그리고 만약 아까 잡았던 네이버후드 얘 어떤 바운더리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럼 뭐 일단 뭐 어찌 됐건은 아까 우리가 글로벌 베리어를 잡을 때 얘가 0보다 작도록 잡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u는 그 얘보단 작아요. 왜냐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컨티뉴이티 조건 때문에 얘는 이것보다는 크죠. 그쵸? 이 근처에서는 아까 컨티뉴이티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밖에 있으면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게 떨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트레이드오프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바운더리 근처에서는 너무 떨어질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 올라갈 수도 없다. 이렇게 있던 거를 아까 이렇게 있던 거를 약간 이렇게 만든 느낌이죠. 어,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서 그 m은 지금 수프리멈으로 잡았으니까 전체 이 바운더리에서 수프리멈으로 잡았으니까 뭐 이미의 아무 점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는 그렇죠 커야죠. 그래서 어찌 됐건은 모든 바운더리 밸류에 대해서 p의 그 리미트, 그러니까 u의 그 리미트 수프리멈 값이 그 얘보다 작으니까 u는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로컬 베리어를 글로벌 베리어를 익스텐드하고 글로벌 베리어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이상한 함수를 만들면 얘가 u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가 u의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함수의 수프리멈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u가 이렇게 가로 아래에 막고 있는 거죠, 못 떨어지도록. 리밋 인피멈을 취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로어 바운드의 그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이 이니퀄리티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사용했던 얘 리밋 인피멈은 마이너스 이필론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요. 얘보단 커야 하거든요. 그렇게 글로벌 베리어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얘로 오고 얘 리밋 인피멈은 얘보다는 커야 해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이필론 곱하기 어쩌고 블라블라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필론은 알비트러리 했고, 그러니까 이필론은 알비트러리 했으니까 결국에는 리밋 인피멈이 얘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버닉 베리어가 아래에 막고 있어서 이것보다는 커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이니퀄리티랑 이 이니퀄리티를 사용하면은 이 아규먼트를 마이너스 P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리밋 수프리멈도 너무 올라갈 수 없다. 예,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확히 리밋 밸류가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디리클레 문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어떤 점이 레귤러 포인트냐? 뭐 이게 문제잖아요. 레귤러 포인트에선 디리클레 문제, 그러니까 페론 솔루션의 바운더리 비헤이비어가 잘 작동하는데 어떤 점이 레귤러 하나?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배웠던 그 씬리스를 사용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임의의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 그 바운디드 펑션에 대한 디리클레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어떤 폼으로 포뮬레이트 하면.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리클레 문제를 사용해서 뭐 하모닉 메저도 만들고 그린 펑션도 만들고, 그래서 포화성 옌센 그 리프레젠테이션 포뮬러까지 이제 가려는 게 목적입니다. 시간 딱 맞췄네요. 좋네요. 예. 그 아이디어 되게 재밌네요. 약간 서브하모닉 펑션 글로잉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클레버하게 잘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페론 아저씨는. 그래서 뭐 이런 테크닉도 전 상당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김광태 교수님께서는 그거 별거 아닌데 진짜 아이디어는 페론 아이디어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이건 그냥 뭐 서원이 펑션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기술이고, 진짜 아이디어는 이런 페론 솔루션이 디리클레 문제에 해가 된다. 예, 서버모닉 펑션을 올리면 하모닉 펑션이 된다. 이 아이디어가 진짜 위대한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카라시오 드리메트리랑 비슷하게 보여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것도 숲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좀 유사하다 싶은. 그렇군요. 건희님 관점에서는 딱 그렇네요. 어렵다 안 뜻입니다. 나이브한 퀘스천 하나 드려도 괜찮나요? 아니요. 물론입니다. 예, 해주세요. 이제 저는 그 다변수에서 이제 지금 주제로 말씀하신 디리크렛 프로블렘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홀로몰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변수가 아닐 때는.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 부분을 별로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홀로몰픽 근데 펑션에 대한 네네. 뭐 디리클레 문제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지금 하신 방식은 하모닉 펑션이랑 이제 바운더리에서 컨티뉴어스인 어떠한 기초적인 사실만 이용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홀로몰픽이라는 게 너무 조건이 세서 아예 디크레 프로블럼을 할 때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이 책에서 이 책에서도 홀로몰픽 펑션에 대한 홀로몰픽 버전 오브 디리클레 문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연습 문제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디리클레 문제는 애초에 하모닉 펑션이 이거니까 얘는 주가 되니까. 네네. 그 물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물리 문제 어플라이를 하려고 맨 처음에는 이런 디리클레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홀로몰픽 펑션의 리얼 파트는 항상 하모닉하고, 하모닉 펑션은 항상 로컬리 홀로몰픽 펑션의 리얼 파트라서 이런 디리클레 문제를 풀면은 그 홀로몰픽 펑션에 대한 많은 정리를 또 얻을 수 있긴 하거든요. 디리클레 문제를 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만 매핑 세어럼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홀로몰픽 카테고리에서 저도 많이 뭐 정확히 모르지만 홀로몰픽 카테고리에서 어플라이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쓰임새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이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좋은 답변이 됐습니다. 그
좀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에 대해서 제 그냥 모르는 거에 대한 코멘트를 관련해서 하고 넘어가면, 아까 이제 모티베이션 이제 아까 조금 위에 설명해 주신 게 미테글 레플러 프로블럼이 이제 있는데, 그 어떤 리만 서피스에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을 때 그 포인트들이 폴이 되도록 하는 메로널 펑션의 컨스트럭션하는 문제를 지칭하거든요, 리만 서피스에서. 근데 그리피스 책 보면 아마 슈퍼코어몰로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방법론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L2 에스티메이션, 슈퍼코어몰로지. 저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포텐셜을 쓰는 방법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관련이 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상상은 잘 안 가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 사실 좀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홀로미 펑션을 이제 의미 있게 약화시켜 놓은 게 이제 서브하모닉이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포인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폴드에서는 그 글루잉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스무스 카테고리에서는 잘 돼요. 어떤 파티셔널 유니티가 있으니까. 근데 홀로몬픽은 그게 깨지죠, 기본적으로. 파티셔널 유니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모닉까지도 못하는데 서브하모닉에서는 그걸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의미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는 페로네 메소드도 뜯어봐야 된, 그 언급해 주신 코멘트 가지고 뜯어보고 싶지만, 그 글루잉이 된다라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사실 충분히 논트리비얼해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스무스 카테고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홀로몰픽에서는 글로잉이 안 된다는 건 이미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게 좋나요? 아니요. 그 저는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 왜 안 되는지. 아, 그 오늘 한 소재들만 가지고도 보일 수 있고, 핵심은 맥시멈 프린시플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컴플렉스 애널리시스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는 막 서버모닉 펑션처럼 아주 좋은 글루잉은 안 되는데 그 뭐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럼 같은 거 뭐 있거든요. 뭐 메르겔리안 시어럼 같은 것, 그 어떤 컴팩셋 위에서 정확한 아르규먼트를 까먹었는데 어떤 컴팩셋 위에서 어떤 특정한 좋은 함수를 그 홀로몰픽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트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그 포네스 울드 포스너리치가 쓴 설베이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첨부할게요. 이런 걸 사용하면 뭐 거닉 나라시만처럼 오픈 리마 서피스가 C로 이머스 된다 뭐 이런 것도 증명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부했는데. 공유를 일단 끝내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어서 공유를 할게요. 저는 금방 끝내겠습니다. 할 얘기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계산 하나 보고 끝내고 싶은 게 오늘 목적인데, 오랜만이니까 리마인드는 좀 한번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1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호르만더라고 있는 게 맞나요? 헤르만더라고 있는 게 맞나요? 잘하실 것 같아서. 페르만더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르만더 렘마라는 걸 이제 보였는데, 약간 이제 모티베이션은 디바 이퀘이션을 풀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파셜 du, 파셜 dg 바가 f가 되도록 하는 걸 풀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커널을 가지고 풀었던 것을 커널을 없애고 싶었고, 왜냐면 웨이티드 인테그랄을 생각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L2 센스에서 푸는 이제 1번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오메가라는 도메인에서의 스무스 펑션을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웨이트를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L2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했고, 이제 1번을 푸는 것은 2번과 같다라는 걸 이제 보였고, 펑셔널시스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보였었고, 그래서 2번 포뮬러를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게, 이미의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펑션, 그러니까 이제 스무스 컴팩 서포트를 가는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디펜드하지 않은 컨스턴트가 존재해서 다음에 이니퀄리티가 되면 된다 해서, 일단 파셜 디바의 어드조인트 델타의 포멀 어드조인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컨크리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이니퀄리티에서 두 가지 웨이트, 이제 푸사이랑 B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는 유니버설 컨스턴트 C를 이미 이제 컴팩 서포트를 가는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으면 1번을 달성할 수가 이제 있고, 특히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에서 좀 지난 시간에 이제 왜 되는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은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포텐셜에 의존하지 않고 웨이티드 인테그랄을 쓸 수가 있으면서 실제로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현재 2번을 가지고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는 그 웨이트로 쓰고 있는 푸사이랑 B가 적어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냥 스무스라고 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C2까지는 사실 풀 수 있다는 것도 알 수는 있어요. 두 번 기껏해야 두 번 미분할 거니까. 그래서 목적은 2번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 단순한 이니퀄리티. 그래서 지금 이 이니퀄리티 형태를 일단 좀 러프하게 살펴보면 좀 일단은 좀 까다로운 부분은 웨이트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 붙어 있는 건 e to the 마이너스 b고 좌변에 붙어 있는 건 e to the 푸사인 마이너스 2b. 약간 일단 그 형태가 좀 트리비얼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니퀄리티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러니까 좌변은 어떤 기본적인 L2놈이죠. 기본적인 L2놈이고 그리고 우변은 그레디언트에 대한 L2놈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푸앙카레 타입의 이니퀄리티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변에다가 이제 어떤 미분한 거 이제 제곱이 붙어 있고 그 약간 고런 직관도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 좌변의 경우는 실제로 약간 어떤 이제 분산의 개념이랑 일치하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expected가 이제 민이 0인 경우는 그래 가지고 어떤 이 베리언스를 언제나 에너지로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위크 센스의 데리버티브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PD 이론을 얘기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자, 여튼 그래서 이제 얘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 녀석. 그러니까 일단 풀어 봐야죠. 그래서 풀어 보면 그냥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요 한 장이 전부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 그냥 실제로 진짜 디테일하게 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제 어떤 놈 스퀘어니까 그 델타 V랑 델타 V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고 e to the 마이너스 b에 곱해져 있는 거의 그냥 적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포멀 어드 조인트의 형태를 알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저 포멀 그 L2 이너 프로덕트의 포멀 어드 조인트로부터 이게 형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e to the 마이너스 b를 곱한 다음에 g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e to the b를 곱해주는 게 포멀 어드 조인트의 형태예요. 그래서 저 형태를 그대로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델타 V는 다음과 같이 이 첫 그 부항으로 적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를 붙여준 거는 그 미분한 거에다가 지바 베리어블로 미분을 해주고 나머지 똑같고 그리고 e to the 마이너스 b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e to the b랑 e to the 마이너스 b끼리는 캔슬해주고 그리고 그 아마 헤르만 선생님의 그 삽질이었을 텐데 저는 이 아이디어 되게 늘 약간 경외하면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면 저희가 일단 아는 게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밖에 없잖아요. 원래 테스트 펑션 붙이는 모티베이션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 지바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반대쪽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테스트 펑션이 지금 b니까 바운더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파트에 의해서 생기고 그 나머지 텀들에 대해서 지바 베리어블에 대한 편미분이 붙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들이 그 이제 v 바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b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일단 약간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쓴 거지만 좀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일단 이제 괄호 안쪽으로 이제 해주면 일단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다시 지바에 대해서 편미분을 이제 해주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그거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약간 어쩌라는 건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어려운 건 그다음 스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한 번 더 쓸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이 V 지지 바에 대해서 지금 이제 G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편미분 기호입니다. 요 지금 기호 자체는. 그래서 G에 대해서 다시 인테그레이션 파트를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써줘요. 이걸 쓸 생각을 왜 쓸 것이냐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세 번째 항을 보면 VG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맞출 생각을 하면서 G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파트를 쓰는 것 자체를 결과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VG 바에 대해서 요렇게 편미분이 이제 되고 사인이 이제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나머지 그대로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미투리 마이너스 p 때문에 네거티브 사인이 튀어나오고 맨 마지막 거랑 정확하게 사인만 달라지게 돼서 죽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부분이 마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센스의 마법이냐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한 번 썼을 때는 그냥 지저분한 뭔가가 나오고 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인테그레이션 파트를 한 번 더 써주니까 뭔가 나이스한 캔슬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 관찰이 저한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관찰인 것 같아요. 이게 캔슬이 되더라.
자, 그래서 그 이 맨 마지막 텀의 경우는 특히 B에 대해서 지지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고, 사실 저희가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로 이게 라플라시안 업투 컨스턴트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DDG를 이제 그 리얼 벡터 필드로 표현하는 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텀은 라플라시안이랑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고, 그리고 요 표현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얻은 거는 얘예요. 현재까지 얻은 건. 그래서 얘를 이제 이해하는 게 그 헤르만드 에스티메이트를 그 L2 에스티메이트 이해하는데 필요했는데, 인테그레이션 파트를 두 번 쓴다라는 너무나 클레버한 아이디어에서 다음에 두 가지 항을 이해하는 걸로 떨어뜨렸어요. 원래는 텀이 4개 혹은 그 이상이었을 텐데. 그리고 요 에스티메이트를 그 다변수 버전으로 얻으려면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원 베리어블 기준으로 되는 이유는 원 베리어블의 임의의 도메인은 도메인 오브 홀로모피이기 때문에, 혹은 수도 컴플렉스 도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요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다변수에서는 컨디션을 P에다가 사실 줘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이제 답으로부터는 알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항이 나이스한 이유는 첫 번째 항은 무조건 논네거티브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항은. 그러면 두 번째 항의 경우는 근데 그럴이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B의 라플라시안이 컨트롤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원래 있었던 2번 식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얻은 이 녀석의 이퀄리티 케이스의 로우 바운드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적어도 한 가지 텀은 나이스하게 컨트롤이 이미 사인에 의해서는 적어도 되고, 나머지 한 가지 텀만 잘 컨트롤해주면 어떤 이 원래 비교해야 됐던 좌변이랑 비교를 잘해주면 되겠네라는 관점을 얻게 돼요. 그 결과적으로는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 지금 로어 바운드로 이제 바운드 시키기를 원하고, 이제 여기서 그 웨이트가 이제는 푸사이 마이너스 2B가 되게 막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텀은 논 네거티브니까 그 남아있는 텀에 대해서만 컨트롤을 이제 해주면 되고, 사실 이제 이미 여기서 일종의 수도 컨벡시티가 이제 왜 필요한지도 이미 인투이션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를 가정할 거냐면 그 서브하모닉 펑션을 일단 가정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너무 잘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 좋은 걸로 이제 C2 펑션의 서브하모닉인 이제 푸사의 이제 B를 이제 데리고 와요. 이제 데리고 오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타라는 이니퀄리티가 성립하면 이제 헤르만더 저 지금 이제 렘마로부터 그 이제 1번을 보이는 게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사인이 포지티브가 되어야만 저희가 재미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서퍼모니 펑션을 생각하는 거는 이 컨텍스트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만 이제 주면 될 거냐? 웨이트 비교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B의 라플라시안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B랑 e to the 푸사이 마이너스 2B 두 개만 사실 잘 비교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으악, 잘못 썼다. 여기서 이거 이제 푸사이 마이너스 B입니다. 오타입니다. 이제 B 약분하고, 그래서 e to the 푸사이 마이너스 B가 라플라시안 오브 B로 적당히 그 어떤 컨스턴트에 바운드 되는 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푸사이를 이제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직 푸사이는 안 정했으니까. 그래서 푸사이를 이제 시프트 펑션으로 다음과 같이 그냥 정합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저 이니퀄리티 성립을 하고, 그때 e to the 마이너스 b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적혀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시안 b, 근데 이제 지금 라플라시안 b는 지금 포지티브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잘 정해야 되고,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b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이제 저희가 2번 헤르만드 렘마 2번을 보였으니까 이제 1번이 얻어지겠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코롤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한 것은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서퍼누머릭 시트 펑션 b를 데리고 오면 그걸로부터 이제 푸사이를 뭘로 선택해 주면 되냐면, 아까의 이 이니퀄리티를 풀어주는 B 더하기 로그 오브 라플라시안 오브 B, 이걸 이제 푸사이로 골라주게 되면 이제 헤르만드 1번에 의해서 저희가 그 디바 이퀘이션을 이제 풀 수가 있게 되고, 그때 L2S 밋을 다음과 같이 얻게 된다. 다음에 이제 웨이트 버전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변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e to the 마이너스 푸사이의 웨이트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이스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 이게 B가 이제 strictly subharmonic 케이스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라플라시안 오브 B가 이제 논 네거티브가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위클리 수도 컨벡시티를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로가 되면 이제 다음 아까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플라시안 오브 B가 지금 이제 분모에 이제 해당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될 거냐면 약간 슬쩍 올리는 거죠, 포지티브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B 틸다를 이제 골라주되, 이제 라플라시안을 취해줄 때 포지티브가 되도록 그 어떤 추가적인 텀을 이제 도메인의 경우니까 더해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그 더하는 사실 초이스는 실제로 이 녀석의 그 정체는 지금 이제 원 베리어블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 베리어블에 사실 이제 푸비니스투디 매트릭을 사실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1을 사실은 P1에다가 인베딩을 하고 P1이 들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제 포텐셜을 사실은 붙이고 있는 거를 생각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 녀석이 DD 바우브 로그 이 녀석이 사실은 이제 그 리치 사실 커베이처고 사실 이제 푸비니스투디가 아인슈타인이니까 그 매트릭이랑 파지티브 컨스턴트로 프로포셔널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추럴한 초이스가 됩니다. 다른 초이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 초이스가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초이스가 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이제 코롤리 2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얘로 이제 골라주게 되면 라플라시아는 그냥 어쨌든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 이게 이제 4 곱하기 이 2번 미분한 거가 돼서 그냥 계산을 그냥 단순히 해주면 파지티브가 이제 돼요. 이게 목적이죠. 왜냐하면 라플라시안이 지금 논네거티브인 게 문제인데 사인을 이제 파지티브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지티브가 됐으니까. 그래서 푸사이 틸다에 대한 라플라시안은 지금 기본적으로 파지티브 로우 바운드를 갖는 것이 개런티가 되니까 그러면 다시 아까 1번 코롤리 1번이랑 같은 아규먼트로 돌아갈 수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지금 이제 스타를 위해서 지금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얻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얻어주면 이제 헤르만데 2번이 어치브가 이제 되니까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B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B 틸다를 저희가 골랐고 B 틸다에 대응되는 이제 푸사이 틸다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스타식에서 지금 이제 B랑 푸사이 대신에 다 틸다로 바꿀 거고 특히 지금 B 틸다는 B 더하기 다음에 어떤 그 포텐셜 함수를 이제 더한 걸로서 저희가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 이슈에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다음에 에스티메이트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이유에서 다음에 이제 이니퀄리티가 되도록 하는 푸사이 틸다를 이제 골라주면 되는데 방금 저희가 뭘 보였냐면 라플라시안 오브 B 틸다가 다음에 로우 바운드를 갖는다는 걸 저희가 보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라플라시안 오브 B 틸다의 로우 바운드를 지금 이제 이 녀석의 어퍼 바운드로 붙여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A라고 제가 썼고요. 그래서 이거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푸사이 틸다 그냥 골라주게 되면 그냥 적어주면 이렇게 적게요. 특히 여기서 1 플러스 GG 바에 이제 지금 스퀘어 저 지금 파워가 2인 것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붙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적어보면 B 더하기 그 A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왜 파워가 2인 게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가 이거 2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요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2승이기 때문에 그 파지티브로 넘어오게 됩니다. 파워를 바꿔주게 되면 특히 1승 같은 걸 바꿔주게 되면 개런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2승인 게 그것 때문에 필요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적을 다 달성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이니퀄리티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저 필요한 이니퀄리티 다 달성을 해서 그 이제 2번 그 헤르만드 렘마 2번 컨디션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코롤리 2는 그냥 이렇게 뭐에 지나잖아요. 만약에 서브하모닉일 때 이제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이 이제 논네거티브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때는 지금 이제 B 틸다가 B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포텐셜을 더해주는 거를 생각해 주되 여기서 A-2가 되고요. 방금 한 요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가 푸사의 틸다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B 틸다가 요렇게 적히게 됩니다. B 틸다가 지금 이 포텐셜 더해주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헤르만데 이제 1번을 이제 써주게 되면 디바 이퀘이션을 디스트리뷰션에서 풀 수 있고 다음에 L2 에스티메이트이 성립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이제 메이트죠. 그래서 지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디케이를 해주되 이제 베니시 가지는 않는 자연스러운 이제 디케이는 되지만 그럼에도 파워의 차이는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A였으면 하나가 이제 A-2가 되는 그런 파워의 어떤 이제 그 한계점인 거죠. 일종의 그 여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중요한 스토리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디바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이런 타입의 이제 이니퀄리티를 이제 만들고자 이제 하는 거가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바 이퀘이션을 지금 풀고자 하는 건 이미 디스트리뷰션 센스로 이미 떨어뜨려 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나이스한 자연스러운 이제 위크 제너라이제이션 준 반면에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서브하모닉 펑션들은 C2예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현님 강의로부터 너무 잘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B랑 푸 사이에 대한 이 레귤러리티까지 풀어야 일단 직성이 풀릴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당연히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는 제가 비록 적어놨지만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하모닉 펑션의 정의는 이제 알되 기본적인 이제 모럴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C2에서 어떤 맥시멈 프린시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정의를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어퍼 세마이 컨티뉴어스는 당연하지만 컨티뉴어스의 이제 필요조차 현재 이제 없는 그런 함수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싶고 서브하모닉을 왜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방금 했고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B는 그래서 일반적인 센스에서 서브하모닉 펑션이 이제 원래 서브하모닉 펑션이 지금 어떤 이제 정의에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제합니다. 이제 B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케이스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그 홀로몰 펑션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로그 씌워준 게 언제나 사실 이제 서브 하모닉인데 그 f가 제로인 거랑 이빼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미없는 트리비얼 어떤 홀로몰 펑션에 이제 ln 절대값 붙인 거랑 사실 같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배제하고 그래서 그 이 형태는 코롤리2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방금 이제 유도한 거랑 같대 그냥 웨이트만 바꿔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B가 이제 C2였으면 아까 저희가 다 증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그 이제 요 아이디어만 이제 결국 보고 넘어가면 돼요. 왜 이거 그 이렇게 이제 C2 컨디션 이제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냐.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될 텐데 그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좋은 걸로부터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당연한 그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서브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저희는 언제나 그 내추럴한 이그저스션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각각 이제 스무드 바운더리를 갖는 나이스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그저스션을 가지고 원래 이제 오메가를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위클리 수도 컨벡스 도메인이 있으면 나이스한 스트릭트리 수도 컨벡스 도메인의 이그저스션으로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의 부분이 돼서 이거는 증명 안 할 거고요. 그것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오메가의 디파이닝 펑션이 만약에 이 p가 만약에 이제 ln 오브 절대값 이제 g 오브 스퀘어였으면 그냥 뭐 더해주는 거냐면 j분의 1 같은 것들 각 j라는 내추럴 그 이제 넘버마다 이제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디크리징이 이제 개런티가 이제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저거 되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요 정도만 이제 설명하고 요 랩만에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저런 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지금 고르고 있는 함수들은 지금 이제 원베리어블이니까 서브 하모닉이지만 사실 다변수에 저희가 이걸 PSH 혹은 플러리 서브 하모닉이라고 사실 이제 부를 겁니다. 그 리서치 톡 저희가 이제 어떤 디스커션 했을 때는 이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왜 이거를 봐야 되냐면 이제 오늘 한 저 지금 델타 V의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PSH가 반드시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나중에. 근데 기본적인 정의는 CN의 경우는 컴플렉스 어떤 해시안이 그러니까 컴플렉스 해시안이 그 이제 매트릭스로서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시 되는 것을 이제 플러리 서브 하모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그 위크 센스로 얘기 돌릴 수 있는 왜냐하면 얘도 C2 컨디션을 요구한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예언님 톡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몇 개 녹아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저 정리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팩트를 갖다 쓸 거냐면 힐베르트 스페이스에서의 이 바운드리 시퀀스는 언제나 위클리 컨버전트 서브 시퀀스를 이제 갖는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펑션 어널리시스에서 그냥 한번 봤다라고 그냥 믿고 그냥 팩트로서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니폼리 바운드리 돼 있는 이제 시퀀스가 이제 바운드 시퀀스가 있으면 적어도 위클리 컨버전트 서브 시퀀스는 우리가 언제나 잡아줄 수가 있다. 된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자체를 지금 일단 이그저션하는 그 시퀀스가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 디파이닝 펑션 B가 나이스한 펑션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1에 대해서 코롤리 2를 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코롤리 2A를 가지고 이미 이 B는 그때는 그냥 나이스한 거라고 가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 이미 돼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장난질 치는 거는 이게 오메가 1이라는 오메가의 सब도메인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슬쩍 오메가 1을 오메가로 당연히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바운디드 돼 있다라는 이제 컨디션을 이제 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유니버설 컨스턴트 A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인덱스 이제 오메가 J에서 J에 상관없이 이런 유니버설 바운디드 컨스턴트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J마다 다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오메가 J마다 UJ를 다 찾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녀석에 해당하는 L2S만에서 다 어떤 유니버설 컨스턴트 A로 또 다 바운드가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바운드 시퀀스의 그 위클리 컨버전스 그거 쓰려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마이너스 B1 그러니까 지금 BJ는 B1으로 디크리징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런 이니퀄리티가 성립해가지고 이 각각의 UJ들에 대해서 이게 오메가 1이라는 सब도메인에 대해서도 이게 다 A로 바운드되어 있는 걸 이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 1에 대해서 지금 이제 UJ 그러니까 지금 UJ는 원래는 각각의 오메가 J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UJ를 다시 오메가 1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리스트릭션에서 보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요 L2놈이 지금 이제 A로 바운드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1이라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아까 했던 그 바운드리 시퀀스의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위클리 컨버전트 이제 서브 시퀀스를 저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 1 기준으로. 그리고 그 오메가 1 그 서브 시퀀스 기준으로 오메가 2에 대해서 또 반복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시 오메가 2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는 거라고 우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은 L2 놈이 A로 또 바운드가 또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서브시퀀스 또 잡아주고 그냥 노테이션 갖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오메가까지 이제 인덕션으로 이제 줄 수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 그 칸토의 그 펑셔널리시스 버전의 그 다이고널 그 아규먼트죠. 그래서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센스에서 풀었지만 실제로 이 시퀀스는 그 UKK로 실제로 잡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오메가 1, 오메가 2에 대해서 잡은 서브시퀀스들에 대해서 다이고널 텀을 잡아주면 K가 무한대로 가면 각 K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오메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펑셔널리시스 아규먼트 이용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센스에서 푼 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리밋으로서 이제 UKK가 그 UKK 그냥 K라고 쓴 거고 잘 정의가 되니까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아규먼트에서 어떤 게 단호가 있냐면 이 정리에서 그런 게 다 지금 녹아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왜 이런 그 괴악하기 그지없는 웨이트들을 달아줘야 되느냐. 하나는 서퍼먼스 펑션을 나이스하게 컨트롤하는 거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고 있다는 걸 한 가지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피가 이제 그 나이스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냐 어떤 이그저스션 아규먼트로 이제 컨트롤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다변수에서도 혹은 이제 매니폴드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제 올릴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변수 버전에서는 이제 위클리 수도 컨벡스 도메인을 스트릭트리 수도 컨벡스 도메인 이그저스션으로서 어떤 이제 아규먼트를 어플라이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좀 트리비얼한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매니폴드 세팅에서는 이제 스타일 매니폴드의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PSH 디파이닝 펑션으로 규정되는 스타일 매니폴드의 어떤 이제 이그저스션으로서 스트릭트리 수도 컨벡스 매니폴드 이그저스션으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어떤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염두에 둘 때의 어떤 이제 그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스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퍼스펙티브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파트를 해보고 잘 안 되는구나라고 실망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봤더니 재미를 보는 이거가 어떤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어땠을까 약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교훈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면 재미를 볼 수도 있다. 약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준비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에스티메이트에서 나오는 C가 지금 파이에 디펜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C는 예, 제가 납득한 선에서는 예. 아까 이 라플라시안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 4만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오케이. 예. 이거 실제 4란 얘기군요. 예. 네네네. 이 경우는 그냥 4인 것 같습니다. 혹은 4분의 1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정확하게 안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플라시안이 지금 어떤 4 곱하기 이거니까 그거에 맞도록만 그냥 보정해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코멘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